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리세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오늘은 다르질링, 인도 다르질링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혹시 인도 여행 가보신 분 여기 계실까요?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어디 가보셨어요? 아, 북쪽으로, 레, 라다크 이쪽으로 다녀오셨어요? 아, 네. 그렇구나. 다즐링도 약간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2009년에 설립된 다원 홍차 싱글 에스테이트 티 전문점인 리에리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인도나 스리랑카, 중국 등지에서 과거 영국 사람들이 구축했던 티 플랜테이션들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차의 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고요. 그래서 계절마다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차에 관한 또 이야기들을 오늘 또 다즐링과 연계시켜서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좀 당황스럽죠. 영국 홍차가 없대요. 그죠? 홍차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홍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홍차로 인해서 만난 남편과 또 홍차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또 그 이전에는 홍차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영국 홍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영국 홍차가 없대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영국에는 홍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2001년, 2년 이 무렵에 영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홍차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영국에서 정말 훌륭한 홍차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홍차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영국에는 홍차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20년 전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영국에 티 클래스가 없었어요. 믿겨지세요? 그게 너무 평범한, 말하자면 너무 일상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클래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와서 우리한테 키 큰 외국인이 와서 숭늉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 웃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숭늉도 어떤 쌀을 가지고 만드느냐, 쌀을 얼만큼 도정을 하느냐, 쌀을 얼만큼 누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숭늉을 만들 때도 물을 얼만큼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숭늉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영국에 가서 나는 홍차 전문가가 되고 싶어, 홍차를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줘라고 했을 때 걔들은 뭐야? 홍차를 왜 배워?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홍차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인도였습니다. 인도 가보셨다고 하셨죠?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인도? 네, 인도 이야기를 좀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사진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A번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B 사진이 있습니다. B 사진 되게 건물 예쁘죠, 그죠? 네, 이 둘 중에 인도는 어디일까요? A번, B번. A. 근데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꼭 함정을 파더라고요, 선생들이, 그죠? 네, B도 인도입니다. A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요. 인도 다르질링을 가기 위해서는 뉴 잘페구리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인도 기차는 저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기차가 워낙 연착된 일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부자리를 들고 와서 기차역에서 자요, 저렇게. 그리고 여기는 오늘부터 이야기할 인도 다르질링의 글렌번이라고 하는 농원이 있어요. 그 농원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호텔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 다즐링에서 이렇게 휴양을 했었대요.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묵던 숙소들을 개조해서 최근에는 호텔로 많이 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호텔이에요. 이제 글렌번. 여기 가시면
원할 때 언제든 애프터눈 티 세트를 먹을 수 있고, 저녁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이렇게 디너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원할 때마다 옷도 빨아주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와서 다 데려다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앞 정원에서 하인이 돌을 고르고 있어요. 맨발로 뛰어다니라고. 이제 그런 아주 멋진 곳입니다. 다즐링이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갈 때마다 인도 덥지 않냐, 뭐 인도 너무 힘들지 않냐, 더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다르질링은 조금 예외예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도 신혼부부들이 묵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다르죠? 자, 다르질링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밑에 보시는 사진 보이시죠? 저게 아까 얘기했던 글렌번 다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도 만약에 가고 싶으시면 여기 호텔에다가 연락을 해서 숙박을 예약을 한 다음에 내가 공항에 몇 시에 내릴게 라고 하면 알아서 데리러 와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인도 여행과 다른 차원의 또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길은 다르질링에 흔히 보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꼬불꼬불하죠.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 뚫려 있어도 어떤 곳들은 전속 기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도상에는 바로 옆에 있는 지도지만은 가는 길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걸리는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렇게 길이 꼬불꼬불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막 구름이랑 안개랑 그리고 햇볕이랑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풍경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도 지도입니다. 인도 지도 일단은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다르질링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인도는 저렇게 약간 옆에 발려있는 뭘 빼면 약간 좀 찌그러진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아까 가셨던 지역은 저기 위쪽에 조금 넓은 여기 요 지역 갔다 오셨을 거예요. 히마찰 프라데시 지역 이쪽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은 여기 별표. 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 끄트머리에 조그만 거 보이세요? 조그만 거? 여기가 다르질링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도 아쌈 지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요 두 지역은 인도의 대표적인 차산지이지만은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요. 지금 여기서 안 보이지만 이 옆으로 가면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는 네팔이 있어요. 네팔. 히말라야 산맥, 그죠? 히말라야 산맥 네팔이 있고요. 여기 위에는 부탄이 있습니다. 네팔과 부탄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다즐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시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튼 인도의 북쪽에, 그것도 서쪽, 북서쪽에 북동쪽에 다즐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지도는 인도의 대표적인 산지에 관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북인도 산지들, 아쌈 보이시죠? 웨스트 벵갈이라고 하는 주가 다즐링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인도에서도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게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즐링 전체의 다원 지도예요. 이렇게 농원이 많아요. 다즐링 전체에는 약 87개의 농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라던가 착가게에서 다즐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즐링 티가 이 다르질링에서 나는 건데요. 보통은 농원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다즐링이라고만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트넘 메이슨이라거나 헤로즈 같은 큰 회사에서는 해마다 맛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차는 농산물입니다. 해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농원에서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 한 일이 뭐냐면 블렌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즐링이라고 되어 있는 차들은 다즐링 블렌드예요. 하지만 저희 TLS는 요 농원 한 곳 한 곳을 다 돌면서 맛있는 차를 찾아서 하루에 만든 단일 배치를 가지고 와서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즐링의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다즐링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킴이라는 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스님 보이세요? 스님?
여기 스님 되게 약간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그죠? 그죠? 그 여기 시킴은 티베트 불교 계통의 국가예요. 그리고 약간 그 티베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개그맨 이수근 아세요? 이수근 닮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시킴을 가면 잘생긴 이수근, 못생긴 이수근, 뚱뚱한 이수근, 날씬한 이수근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저는 인도를 가면 항상 제가 여자 혼자 인도를 가면 위험하지 않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제 인도 친구들 얘기로는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갈 때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제 또래의 평범한 인도 여자들이 가지 않는 곳은 저도 가지 않고요. 그리고 가면 항상 인도 옷을 차려입고 다녀요. 인도 옷을 차리고 인도의 예법대로 행동을 하는데 인도 옷을 입고 이렇게 시킴 거리를 걷고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길을 물어봐요. 저기 인도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네, 시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시킴은 아까 지도 기억나세요? 지도를 다시 볼게요. 그 지도 여기 끄트머리 색깔 안 칠해진데 여기 색깔 칠해진 곳은 다 차가 나는 곳이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조금 안 칠해진 여기 끄트머리가 시킴인데 네, 이 시킴이 원래는 시킴 왕국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옆에 커다란 네팔의 등살에 늘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키 크고 코 큰 애들이 우르르 오더니 네팔을 막 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야, 니네 어디 가지 말고 내가 우리 옆에 그 네팔 옆에 땅을 하나 떼줄 테니까 거기 와서 조금 눌러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그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에 그 땅을 무상 임대를 해주게 돼요. 그 땅이 바로 다르질링입니다. 다르질링은 원래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해발이 2000m예요.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근데 이 지역에 그 바위산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킴 사람 땅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한테 빌려줬는데 이놈들이 스리슬쩍 꿀꺽 먹었네요. 그래서 인도 제국, 대영 제국 산하의 인도령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곳이에요. 여기 지금 사진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여기 이분 아세요? 이분 낯익으신 분. 누군지 아시는 분? 네, 마하트마 간디죠. 시킴은 원래는 독립국가였는데 60년대에 인도로 편입이 되게 돼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옆에 있는 그 시킴 옆에 시킴에 말하자면 모국 정도 되는 우리나라랑 중국 관계랑 좀 비슷한데 조선과 중국 관계랑 좀 비슷한데 티벳이 어느 나라가 됐죠? 중국이 됐어요. 근데 티벳 사람들이 중국에 편입되고 나서 생고생하는 꼴을 본 거죠. 그랬더니 얘들이 너무 불안해서 우리는 얼른 인도에 붙어야겠다. 그 당시에 중국과 인도는 전쟁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재빨리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킴은 지금은 인도 자치주예요. 자치주기 때문에 보통은 인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소 도축장이라던가 그리고 술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여튼 굉장히 독특한 곳이고 이게 보시면 결의가 되게 깨끗하죠, 그죠? 네, 이 사람들은 관광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곳이고 기회가 되시면 특히나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권하는 곳입니다. 물론 트레킹도 하고요. 자,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여기 자리 잡고 보니까 처음에는 서늘하고 1년 내내 굉장히 서늘한 기후거든요. 그 휴양지로 쓰기 좋겠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지 했었는데 요분 생각은 달랐어요. 요분이 이 다즐링 지역에 총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영국에서 원래 직업은 식물학자였대요. 그런데 그 해발 고도도 꽤 높은데 서늘하고 일교차도 크고 차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그래서 차를 심어 본 거예요. 그래서 1841년에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1950년대에는 첫 번째 농장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무를 구했을까, 그죠? 이 사람 얘기를 합시다. 제가 차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영국이 만학의 근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요즘도 다르지 않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뜯어보면 영국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리고 아마 70년대 스리랑카 내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것도 스리랑카에 차 딸 사람이 없으니까 스리랑카 바로 옆에 있는 인도 지역인 타밀나두에서 힌두교인인 타밀족들을 불교도의 나라인 스리랑카에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면서 생긴 내전이었거든요. 네, 영국 사람들 되게 욕심 많죠. 이 사람들이 얼만큼 못됐냐면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차를 너무 많이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마약을 팔았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약 왜 팔아? 마약 못 팔아? 너네 꺼져! 이렇게 막 화를 냈겠죠? 그랬더니 영국 애들이 뻔뻔하게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장사 못하게 해? 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렇게 벌어진 전쟁이 아편전쟁입니다. 못됐죠? 네. 근데 그걸로만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차나무는 중국에서 반출 금지인 아주 귀한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냥 있을 놈들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 스파이를 보내서 차나무와 차 씨앗을 훔치게 했는데 이분이 스파이였대요. 이분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서양 사람처럼 생겼죠. 그죠? 백인들, 그죠? 근데 중국인 분장을 하고 갔는데 중국인이라고 믿어줬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식물학자이자 영국 동인도 회사가 보낸 스파이인 로버트 포춘이 차 씨앗이랑 차나무를 무수히 훔쳐요. 어디서? 중국 복건성 무이산에서 훔칩니다. 무이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차의 고향이에요. 홍차, 우롱차 전부 다 중국 복건성 무이산에서 나왔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만 아시죠? 대만 바로 위에 있는 중국 땅이 복건성입니다. 그리고 그 복건성에서 쭉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이산이 있어요. 그 무이산에 들어가서 차나무를 훔쳐요. 훔쳐왔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훔쳐왔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죄다 죽여요. 차나무는 왜냐하면 옮겨 심었을 때 그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렇게 뿌리로 옮겨 심었을 때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나무의 고향인 중국 온남성의 소수민족들은 딸이 시집갈 때 차 씨앗을 준대요. 차 씨앗을 주면서 너는 이제 시댁 사람이니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거라 라는 의미로 준대요. 이제 그만큼 옮겨 심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들 몰랐나 봐요. 그걸 2만 여구를 훔쳐갔는데 다 죽였대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곳이 다즐링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보면 중국 복건성 무이산이랑 다즐링이 굉장히 뭔가 기후가 비슷해요. 안개도 많이 끼고 땅도 가파르고 그리고 땅도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에요. 일교차도 굉장히 크고요. 이분이 그걸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자면 다즐링 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즐링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실 텐데 제가 사진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안개 껴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차는 보통 아침 일찍 타요, 새벽에. 그래서 보통 제가 차 농원에 가면 따르게 숙소를 잡지 않고 그 농원 내에 이제 매니저들이 그 숙박을 해요. 산속이다 보니까 보통 식구들은 저기 시내에 두고 본인만 산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 자리를 내줘요. 제 침대를 하나 내주면 저는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이분들이 차 따는 거 보려면 진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되게 게으르거든요. 되게 늦잠을 잘 자는데 여기 가면 저도 얼리버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행인 거는 인도랑 한국이 시차가 3시간 반이 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간 기준으로 인도에서 일어나면 얼리버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차를 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딴데요. 그래서 이렇게 찻잎을 따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넣어요. 톡톡톡톡 엄청 빠르게 넣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로버트 포춘이 중국에서 훔쳐온 차나무가 유일하게 성공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지금 이렇게 느껴지신지 모르겠지만 이 풍경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보성이나 하동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보성이랑 하동이랑 중국의 무이산은 차나무 품종의 계통이 아주 비슷합니다. 차나무도 작은 애들이 있고 아주 키가 큰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키가 작은 소엽종이라고 해요. 소엽종. 반대로 키 큰 친구들은 대엽종이라고 해요. 대엽종들은 온남성, 보이차 만드는 차나무, 그리고 아쌈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고요. 이 친구들은 소엽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다즐링은 영국 사람들이 세운 모든 차밭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티 가든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요. 티 플랜테이션, 티 에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티 에스테이트 보이시죠? 다원은 제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한자는 안 붙여놨는데 차 다자에 농언할 때, 정언할 때 그 원자입니다. 티 에스테이트, 거의 부동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랜테이션, 이 플랜테이션 농업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지의 식민지의 싼 노동력과 그 서구의 자본과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한 땅에 한 가지 식물만 다다다닥 심어요. 그렇게 심겨진 것이 설탕, 커피, 초콜릿, 그리고 차, 향신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으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티 플랜테이션이 건설됐던 식민지들은 현재 유지가 되지 않고 땅이 황폐화돼서 굉장한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은데, 다행히도, 참 이게 다행이랄지, 현재는 그 영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던 차밭들을 모두 인도 사람들이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즐링은 유일하게 성공한 지역이라고. 뭐가? 소엽종 차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귀한 산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차를 심진 않았어요, 또. 그래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 보이세요? 되게 예쁘죠, 그죠? 이렇게 그 약간 따닥따닥 산 위에 이렇게 다닥다닥 심겨 있고, 여기 위로는 또 길이 지나가고 이 아래로 또 길이 지나가요. 이거 이렇게 전기탑 보이세요? 그 인도 되게 미개하다고 생각하는데 IT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와이파이가 아주 잘 터집니다. 생각보다 여행 가기 좋은 동네예요. 그 여기 이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걸 참 좋아하는데 지금도 보시지만은 날이 흐리죠, 그죠? 다즐링에서 맑은 하늘 볼 일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사실 남편이랑 꿈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차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르즐링을 너무 좋아해서 나 여기 살고 싶다. 왜냐하면 다르즐링에는 영국 사람들이 세운 영국 학교도 있어요. 제가 아기가 둘이 있는데 그 영국계 학교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이 맑은 산속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인도가 또 영어가 기반이잖아요. 영어 유치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다즐링으로 가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꿈이 뭐였냐면 1층에는 닭강정집을 내고요. 네, 닭강정은 전 세계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지테리언 빼고. 네, 닭강정집을 차리고요. 그리고 2층, 3층 그 위에는 약간 여성 전용 숙소 같은 걸 해서 동양인 여성들이 여행 왔을 때 안내도 해주고 막 게스트하우스도 하면서 저희는 여기 살고 한국에는 또 한국 티에리스 사무실을 내서 저희가 차를 보내주면 바로바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동산을 보러 다녔어요. 다즐링을 가서 부동산을 보러 다녔는데 왜 실현이 안 됐냐면 지금 듣기 되게 좋으시죠, 그죠? 공기도 맑고 히말라야 산맥이고 인도에 닭강정을 안 팔아요. 저 가면 진짜 부자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네, 사계절이 있긴 있는데요. 여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계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름에 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기에 제가 잠깐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왜 물이 새는 게 아닌데 벽에서 물이 만져지는 것 같고 빨래가 죽어도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류하고 있는 동안 팬티를 매일 사 입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도가 면이 아주 쌌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 속옷을 이만큼 이고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비탈진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 해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지붕에 빨래를 널어요. 지금 여기 빨래 많이 보이시죠, 그죠? 이걸 지붕에다 널어요. 햇볕 가장 잘 드는 데다가. 그럼 또 그게 굉장히 또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관광객으로 오면 와 알록달록하고 예쁘다 그러는데 살아보면 와 저것은 생존력인 거죠. 이게 팬티도 안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정말 해가 나면 정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정말 햇볕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햇살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사람들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 다르즐링의 시내 이름이 시내 아세요? 시내?
대구는 아시겠다. 서울 사람들 시내 모르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시내 그러면 그쵸, 반월당, 동성로, 중앙로, 그쵸, 거기 시내잖아요. 다즐링에도 시내가 있습니다. 다즐링 주의 시내는 다르즐링이에요. 다르즐링. 여기 다르즐링 타운인데 여기가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옥스포드 북스토어라고, 여기는 다르즐링에 관련된 모든 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게 또 옥스포드 북스토어가 또 원래는 본점은 영국 사람들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는 100년도 넘은 그 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든팁스라고 하는 또 다즐링의 유명한 또 로컬샵이 있고요. 보이세요? 되게 깨끗해요. 여기가 초라스타라고 하는 광장인데요. 이 광장에 보면 이렇게 말들 세워놓고 말 한 번 타면 얼마 이렇게 해서 말을 탈 수 있게끔 해줘요. 보시면 사람들 다 패딩 입고 있죠. 네, 여기 되게 추워요. 여기 보시면 얘는 우리가 아는 인도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 어때요? 이 친구 한국 사람 같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시킴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고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식당 입장에서는 막 멱살 잡고 야, 너 이슬람이야, 너 힌두교야, 손님을 가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가시면 생각외로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소세지 핫도그 시키잖아요. 소세지가 닭 소세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죠? 육즙이 잘 자란 소세지가 훨씬 맛있는데, 그죠? 닭가슴살 소세지로 뭘 먹겠습니까?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다즐링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 도축장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소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아시는 분들은 네?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약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육개장집이 있어요. 인도 육개장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나중에 가신다 그러면 제가 그 식당을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게다가 다즐링은 영국 사람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식성에 맞는, 물론 영국 음식 자체는 맛이 없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서양 음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즐링을 가시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면서도 약간 19세기 스위스가 이랬을까 같은 느낌의 약간 좀 낡은 느낌이지만 깨끗하게 잘 보관된 유럽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네, 한번 기회 되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르즐링의 3가지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통은 제가 이번에 이 차의 계절이라는 책이 24절기에 차를 대입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차의 계절이 있고 제철이 있고 이 계절에는 무슨 차를 먹어야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니 어떻게 또 차랑 계절을 또 이렇게 묶어서 책을 낼 생각을 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르즐링만 해도 퀄리티 시즌, 이게 제철이란 뜻입니다. 퀄리티 시즌, 가장 빼어난 퀄리티의 차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다르즐링에는 3가지 계절이 있어요. 봄은 어떤 시즌이냐면요. 다르즐링에 자라는 차나무들은 1년 내내 찻잎이 이렇게 파랗게, 이걸 뭐라 그러죠? 상록수라고 하죠. 차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로 그렇게 자라는데, 그래도 겨울에는 싹이 나지 않고 차나무가 동면을 합니다. 그리고 동면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을 따서 만드는 차가 바로 퍼스트 플러시입니다. 퍼스트 플러시. 네, 퍼스트 플러시. 그리고 이 퍼스트 플러시 시즌이 끝나면 이게 보통 한 3월, 보통 4월 정도 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5월께쯤 되면 세컨드 플러시, 우리로 치면 살짝 초여름에 차를 땁니다. 이것이 세컨드 플러시라고 하는 차고요. 그리고 세컨드 플러시 시즌은 우기가 시작되면 끝나요. 우기가 빨리 오면 어떡하죠? 빨리 끝나요. 네, 우기가 오면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혹시? 여기 혹시 우기가 오면 차를 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한번 아시는 분? 네. 네. 네.
아,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수박만 해도 비 온 뒤에 따면, 그 비 오는 날 따면 그렇게 싱겁다 그러더라고요. 차도 그렇습니다. 차도 그 맛과 향이 농축돼야 되는데 너무 싱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기에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죠. 다르질링은 영국 사람들이 세운 티플랜테이션, 농원들 중에서도 가장 고급 차를 만들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기에 차나무를 혹사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나는 무조건 싼 거 최고 싼 거 이러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몬순에도 차를 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기 시즌에는 가급적 차를 출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면요, 딱 요즘 시기예요. 요즘에 뭐가 있냐면 인도 힌두교죠, 그죠? 근데 힌두교 외에도 종교가 아주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즐기는 축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일단은 3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있는 홀리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혹시 인도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막 물감 던지는 거, 막 물감 던지고 색깔의 가루가 든 막 그 주머니를 던지는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축제를 홀리라고 해요. 홀리. 봄맞이 축제입니다. 힌두교가 정말 재밌는 게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달력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초승달, 두 번째 초승달, 세 번째 초승달의 달, 이런 식으로 달력이 있는데, 그 제가 초승달이라고 했죠. 힌두교의 달력은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네, 그 3월에는 홀리라고 하는 이 축제가 있고, 이 축제 시즌 무렵에 보통은 첫싹이 터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홀리가 빠르면 첫 체업이 일찍 시작이 되고요, 홀리가 늦어지면 체업도 늦어져요. 진짜 자연이 신비합니다. 어쨌든 그 퍼스트 플러시, 그리고 요 시즌 지금부터 이제 따기 시작하는 차는 어텀널이에요. 사실 지금은 조금 일러요. 지금은 좀 이르고, 요 무렵에 이제 차나무가 쑥쑥 자라서 또 새로운 새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 무렵이 어떤 축제냐? 또 인도 사람 전체가 즐기는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디왈리라고 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디왈리 축제는요, 등불, 그거 불을 켜서 연등을 날리는 그런 축제를 해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곳곳에 등불을 켜놔서 밤에는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 앞에다가 예쁜 문양을 그려요. 힌두교도들의 비색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들한테는 이 10월 중순 말렵이 새해라고 해요. 지금부터가 새해가 시작이 된대요. 요 무렵에 저는 이 오텀널 다즐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요 무렵에 빛의 신의 가호를 받고 무럭무럭 자라는 달콤한 찻잎으로 만드는 차가 어텀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통 차를, 만약 여기 지금 차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르질링을 가르치시는 어떤 분들은 이 차를 뭐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첫물차, 두물차 어느 게 좋죠? 첫물차가 좋죠. 하지만 다르질링에서는요, 원래 다르질링의 베스트 퀄리티 시즌은 세컨 플러시예요. 세컨 플러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르질링은 홍차잖아요. 홍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색이 붉죠,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노랗죠, 그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산화도의 차이예요. 산화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과를 깎아 보시면 압니다. 사과 깎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산화. 요게 산화가 많이 된 차고요, 요게 산화가 덜 된 차인데, 산화를 하려면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 산화를 할 수 있는 성분,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뭘 하려고 해도 잘 홍차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 차가 원래 제일 저렴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비싸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이제 보통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다르질링에서도 산화도가 낮은 차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풍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낮은 산화도로 만들었을 때 향기로운 품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낮은 산화도의 차, 특별한 차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서, 생각해 보세요. 농부 입장에서 100년 전부터 만들고 있던 똑같은 차가 있어요. 이거 한 $100에 팔아요.
근데 올해 이 차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나 200불 받을래, 200달러 받을래 그러면 잘 안 되겠죠. 그죠? 너 야, 작년에는 100불 팔았는데 왜 무슨 200불이냐라고 하겠죠. 하지만 전혀 처음 보는 새로운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차 처음 봐? 마음에 들어? 300불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격이 뒤집혔어요. 봄차가 제일 비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르즐링을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다르즐링 홍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다르즐링 차의 특징에 대해서 천천히 익히고 싶다 하시면 세컨드 플러시를 드셔야 돼요. 세컨드 플러시. 저는 이 세컨드 플러시랑 퍼스트 플러시는 실질적으로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뭐 쉬어도 한 일주일? 근데 실제로 쉬지 않는 농원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따면 퍼스트 플러시, 그 뒤에 따면 세컨드 플러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원을 경영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퍼스트 플러시, 세컨드 플러시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그러면 온도가 대충 이쯤이고 습도가 이쯤이고 이러면 차를 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세컨드 플러시다 이런 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유, 책을 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책을 읽어주셨군요. 네, 세컨 플러시 플라워라고 현지 사람들은 부르는 꽃이 핀데요. 근데 그 꽃이 무슨 꽃이었는지 아세요? 크로커스였어. 크로커스. 사프란 재료. 크로커스는 서양에서는 또 봄을 부르는 꽃이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해발 2000m 고지대잖아요. 근데 여기 봄이 우리가 생각하는 3월의 짠 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만물이 생동하는 진정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봄 시즌은 요 시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인도 선생님이 농원에서 60년을 근속한 정말 베테랑 오브 더 베테랑이었어요. 그 인도에서 가장 큰 차 회사인 타타티 컴퍼니 부의장이셨는데요. 그분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퍼스트 플러시 그거 설 익은 차야. 그거 먹어서 뭐 하겠니? 세컨드 플러시를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취향이니까. 어쨌든 세컨드 플러시가 다즐링의 진정한 봄이자 진정한 퀄리티 시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스카텔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각주를 달았는데 글씨 되게 제가 이번에 오늘 글씨를 좀 크게 뽑긴 했는데요. 그 각주가 좀 글씨가 작아요. 나중에 댁에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스카텔 플레이버를 흔히 머스켓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머스켓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스카텔 플레이버라는 말의 뜻만 가지고 본다면 머스켓 포도로 만든 와인, 그 와인의 향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머스켓 포도로 만들었으니까 머스켓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하지만 여러분 와인 드셔보셨어요? 와인에서 포도 맛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와인을 우리가 맛을 묘사할 때 뭐 꽃, 과일, 뭐 초콜릿, 뭐 가죽 이렇게 설명을 해도 와인에서 포도 맛 난다고는 설명을 안 하거든요. 이 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의 역사는 거의 인류의 역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고 그리고 머스켓 포도 하면 우리는 청포도 생각하잖아요. 샤인 머스켓, 그죠? 근데 샤인 머스켓도 사실 정통 머스켓 품종이라고 하기에는 그 포도 특유의 향이 잘 안 나요, 사실. 머스켓은 씨도 없고 그게 왜 껍질째 먹어도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고 달콤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 것이지 사실 향미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근데 다즐링 얘기하시면 꼭 샤인 머스켓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그 선생님은 요 차를 주로 드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 차를 기준으로 하자면 샤인 머스켓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스카텔 플레이버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포도를 잊어버리세요. 포도가 아닙니다. 와인입니다. 와인이 포도가 발효가 되면서 생기는 복잡한 부케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무스카텔 플레이버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 홍차를 오래 드신 분들한테 다즐링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르즐링,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아쌈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중에 다즐링 골라보세요. 그럼 보통 되게 잘 고르시거든요. 그 특유의 약간 나무 껍질 같기도 하고 낙엽 같기도 한데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달달하고 향긋한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 다즐링 맛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스카텔 플레이버예요. 그래서 어떤 머스카텔 플레이버는 굉장히 달콤하고 과일 같고, 또 어떤 거는 약간 우디하고 약간 나무 같고, 또 어떤 것은 약간 흙 먹는 것처럼 얼씨한 게 있어요. 무스카텔 플레이버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무스카텔 플레이버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냥 굉장히 평범한 다르즐링 블렌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굳이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세컨드 플러시의 무스카텔 플레이버가 마치 왜 파랑새 동화 아세요? 파랑새? 왜 파랑새라고 하는 굉장히 진귀한 새를 찾아서 막 모험을 하잖아요. 근데 실컷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 있던 새가 우리 짹짹이가 파랑새였네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저는 무스카텔 플레이버가 약간 그 파랑새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특히 다즐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아는 그 맛입니다. 그리고 어텀널은요, 이게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라고 해버리면 얘는 진짜 싸구려 차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차를 잘 안 따요. 가을에 차를 안 따고 보통은 나무를 쉬게 하죠. 그런데 다즐링에서는 어텀널을 따요. 이때도 굉장히 튼튼하고 실한 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즐링이 해발 2000m 고지대라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훨씬 낮은 위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차나무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한 거죠. 원래 차나무는 열대 식물이었거든요. 이 어텀널이 끝나고 나면 차나무는 동면을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식물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동면을 하려면 그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식물에게 있어서 영양분이 무언가요, 여러분? 영양분이 당이에요, 당. 달콤한 당 성분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을 보통 어떻게 저장하죠?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합니다. 녹말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잠을 자려니까 당을 아주 많이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시즌 중에서 가장 차가 달콤해지는 시즌은 이 오텀널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는 차의 떫은 맛을 구성하는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 성분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기 때문에 그 굉장히 쓰지 않고 달콤하고 고소한 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차상한테 참 좋은 게 또 뭐냐면, 아니 다즐링이 좋은 차인 건 알겠는데 해마다 가격을 너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찻값 내다가 정말 집안 뿌리를 뽑아 먹고 있는데, 근데 요 시즌에는 아직까지는 요 시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차가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남편과 저희 이제 남편이 우상훈 대표랑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가 이 오텀널 시즌의 다르즐링이에요. 저는 이 차를 차나무가 꾸는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새 시즌에 관한 얘기를 또 들었으니까 또 그래도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전문이 또 다르즐링 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만드는 이야기도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네, 홍차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아까 영국 사람들 욕을 실컷 했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한테 고마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차 문화가 굉장히 고급 문화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차 하면 꼭 다산 정약용 선생 얘기 나와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고 우리 아직까지도 양반 있고 노비 있는 신분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쳐다라도 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먹는 차 우리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물론 이 중에서는 아이고 우리 집은 뼈대 깊은 양반 가문이라 그럴 리가 없다, 겸상했을 것이다 이런 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영국 사람들이 한 가장 큰 업적은 홍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에 관한 모든 기계들은 영국 사람들이 발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찻잎을 딴다 그랬죠. 이렇게 따요. 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 테이블 같이 보이는데 여기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약간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모기장 같은 천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밑에는 요 테이블 아래에는 바람이 슝슝슝 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찻잎을 시들리는 걸 합니다. 찻잎을 따고 그 다음에 시들려요. 다르질링 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들리냐면 이게 찻잎을 보통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따는 걸 다 끝내요. 그래서 12시면 이 사람들이 점심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12시께 이렇게 찻잎을 갖고 와서 이렇게 펼쳐서 널어요. 이게 보통은 그 차 공장이 2층이거든요. 2층에서 널어요. 너는 걸 얼마만큼 하냐면 12시부터 널기 시작하면 보통 새벽 3시쯤에 끝나요. 네, 새벽 3시, 늦으면 5시께 끝나요. 끝나고 그날 아침에 찻잎을 비비기 시작해요. 지금 찻잎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보여도 바닥이 진짜 깨끗하거든요. 진짜 깨끗한데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찻잎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탁 떨어뜨리면 구멍으로 슝 들어가서 이렇게 비벼져요. 이게 커다란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찻잎을 빨아들였다가 떨어뜨렸다가 빨아들였다가 떨어뜨렸다 하면서 살살 비비게끔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틈 보이시죠? 그죠? 틈 보이시죠? 틈. 여기 찻잎을 비비는 거예요. 처음에 찻잎을 따고 시들리고 비비는 데까지 왔어요. 여기 유념기 보이시죠? 네, 요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유념기는 심지어 이게 19세기에 발명된 진짜 오래된 그 기계인데 다르질링 진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게 그 영국 사람들이 처음 구축했던 시스템이 그대로 있어요. 말하자면 박물관에 가야 될 것 같은 기계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마카이바리 농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건데 이 농원에서는 진짜 나사 하나하나까지 지금 이게 보이신 얘네들까지 전부 다 그 영국 사람들이 했던 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00년 된 기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질링은 또 좋은 점이 도시 전체가 그리고 이런 공장 하나하나가 다 헤리티지라는 거예요. 네, 이 기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찻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면 이렇게 싹 부벼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비비기가 끝나고 나면 찻잎을 건조를 해요. 지금 여기 건조기예요. 찻잎을 여기다 부으면 이렇게 가서 여기 뒤에는 막 이렇게 보일러실 같은 게 있어요. 열풍 건조를 해요. 뜨거운 바람이 쐬고 있는 이 캔드 에어 벨트가 이렇게 굽이 와서 여기 밑으로 와서 찻잎이 툭 떨어져요. 네, 여기 건조기입니다. 네, 여기 아줌마 되게 좀 친숙하게 생겼죠. 좀 까맣게 타시긴 했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찻잎을 이제 어떤 찻잎의 이제 그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 테이스팅 과정입니다. 요게 그 오소독스 정통의라고 하는 뜻인데 중국에서 시작된 전통 제법을 시스테마에서 발전시켰다고 해서 정통 제법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되는 제법이고 다르질링에서는 모든 차가 저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그 홍차책을 펼쳐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항상 나오는 말이 홍차는 세계에서 물담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와, 홍차 정말 대단하다. 물담으로 많이 마신대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말을 보면 아이고 싸구려네. 콜라구만. 미국 사람들이 물담으로 많이 마시는 거 콜라지 않겠습니까? 아, 영국 사람들의 콜라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이거 얘기했죠. 제가 이거 하루 이상 걸려요. 게다가 찻잎을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도 얘를 또 크기별로 등급별로 분류하려면 또 거의 하루가 걸린단 말이에요. 거의 이틀에서 사흘이 걸리는 작업인데 이거 언제 만들어서 언제 팔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요겁니다. CTC, 크러쉬, 테어, 컬. 그냥 들으세요. 찻잎을 찢고, 부수고, 그리고 돌돌돌돌 만다는 의미인데요. 찻잎이 보면 보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막 칼날로 다져요, 한번. 그리고 여기 보면 꺾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꺾이는 데마다 칼날이 달린 롤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기를 잘게 다지듯이 찻잎을 휘리릭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찻잎을 비벼서 만드는 거랑 저렇게 후리릭 갈아버리는 거랑 어느 쪽이 찻잎이 더 빨리 갈색으로 변할까요? 그쵸. 얘는 한 2시간 만이면 찻잎을 뚝딱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만들면 여기 기계 돌아가 봤자 제가 요 기계 한 번 돌려서 만드는 요 한 배치를 사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기껏해야 50kg예요. 50kg.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600kg를 찍어요. 여러분들이 티백으로, 그리고 보통 영국의 대표적인 차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만드는 차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그 다즐링은 특별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중국의 차나무 훔쳐가지고 유일하게 성공한 지역이었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귀했던 나머지 영국 사람들이 세운 모든 차밭이 이 CTC 머신이 기본이에요. 이게 다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공장이 안 굴러가요. 그런데 다즐링에만 얘가 없어요. 없어요. 대단하죠, 그죠? 네. 여튼 다즐링이 그렇게 그 영국 사람도 귀하게 여겼던 산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이렇게 대량 생산되던 차들은 8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즐링을 가장 많이 사 먹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소련 사람들이 있어요. 소련 아세요,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 이제 그 아마 잘 모르시죠. 그 소련이 90년에 이제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혼란기가 오니까 이 뭐 차를 뭘 사 먹겠어요. 그래서 다즐링을 잘 못 사 먹었대요. 이제 그러면서 다즐링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소비자를 찾게 되는데, 이제 그때 차를 잘 사 먹는 사람들, 고급 홍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었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국 홍차가 싸구려 차가 아니라, 아까 이렇게 만드는 싸구려 차가 아니라 고급차로 이미지를 만들게 된 원인은 사실 일본 사람들의 덕이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하는 거, 특히 영국 사람들이 하는 거 뭐든지 되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서 또 받아들이는 유럽 문화가 많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그 뭔가 영국 홍차 고급스럽다 이런 또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다즐링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랑 독일 사람들의 차를 파려니까 유기농 인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기농 차. 90년대 독일에서는 한창 유기농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다르즐링은 인도에서 처음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판 산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맛 되게 까탈스러워요. 차 대충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을 줄 테니까 고급차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즐링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차들로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다즐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즐링 이야기를 이제 실컷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세요? 저 되게 귀여워요, 그죠? 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백두산. 네, 옆에 계시는 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인사 다시 할게요. 저는 그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란 대구의 딸 정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차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차 직업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또 항상 제가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막내였거든요. 막내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제가 올해 40이에요. 40이 되고 나니까 요즘에서 이제 차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번에 낸 이 차의 계절을 보고 아니 그 나이도 많지 않은데 아니 굉장히 뭔가 계절이나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다양하고 풍부한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주말마다 저를 이렇게 두지 않고 어디든지 끌고 다니셨어요. 뭐 야생화 답사, 그리고 유흥준 교수님이랑 같이 문화유산 답사, 그 문화유산 답사, 이건 야생초 답사였구나. 야생초 답사로 다녀온 데가 이 백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내고 제가 참 어머니랑 다녔던 여러 가지 곳들, 그리고 이 엄마와 함께 했던 이 모든 계절들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런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리고 나아가서 차를 사랑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저기 계십니다. 아니, 원래는 어머니 몰래 조용히 이제 1시간짜리 강의고 또 이게 재능 기부 강의다 보니까 조용히 살짝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스르륵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또 아시고 친구분들께서 얘기해 주셨대요. 아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 강의를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또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또 모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 경력은 상당히 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효죠. 또 막상 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렇게 제가 하는 일과 제가 좋아하는 차에 대한 얘기를 할 일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책이 또 이렇게 어머니와의 추억을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열 수 있게 또 용학도서관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